안녕하세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직무교육 제2강입니다. 사전직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의 의도는 없으며 단지 친밀감의 표현일 뿐이다. 이건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고 성희롱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신체 노출 등으로 인한 성적 충동 때문에 발생한다. 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노동인권의 침해 행위이자 사회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현실이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사회문화적 구조로 인해 여성과 남성이 처한 상황과 조건, 기대되는 요구, 자원과 재발에 대한 접근 기회와 통제 권한, 의사결정 권한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결과와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균형을 인지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한 관점에서 예방, 구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여성은 7.9%로 피해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의 발생 장소로는 사무실 내 41.8%, 회식 장소 31.5% 순으로 두 장소가 전체의 70%를 상회하였습니다. 2018년 조사 결과에서는 회식 장소, 사무실 내 순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순서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로는 참고 넘어감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8년 81.6% 대비 감소한 것으로 성희롱에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 또는 기관장, 사업주가 58.4%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80.2%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공식적인 대처 이후 기관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92.6%로 나타났으며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7.4%로 18년 실태조사 시 10.8%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보아 과거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32.7%, 조직 문화 개선 19.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성희롱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으로는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하거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언어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각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적 언어를 쓴 메모나 편지를 전해주거나 외설적인 책이나 글을 보게 하는 것, 음란한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피해자는 인간의 존엄성 훼손과 신체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 의욕 상실과 원활한 업무 수행 장애로 인하여 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고용과 근로 조건에 있어서 노동력과는 상관없는 요소를 요구하고 수용 거부 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남녀 고용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성희롱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명예를 상실하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 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해고 및 기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기업의 생산성, 인력 활용과 인화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며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조사와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 소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선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아가 등 상대방을 낮춰 부르는 부적절한 호칭 금지. 상황상 상대방의 요구와 관계없는 부적절한 행동 금지. 부적절한 스킨십 금지. 외모, 옷차림, 신체 부위 등을 빗댄 유머 및 언어적 담화도 금지입니다.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음담 패설 등을 자제해 주시고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도 자제해 주세요.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안 됩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을 시 행위를 멈춰주시고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과를 하며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셔야 하며 징계가 합당할 경우 수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상담 신고 주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 근로자 등 보호 조치를 함께 하게 됩니다.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 보호 및 불리한 처우는 금지하며 이후 피해자 의견을 청취 및 반영하여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 유지 의무, 2차 가해 방지, 조직 문화 개선 등의 사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현행법 제도상 해석에 기반하여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를 가려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펜과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1번, 외모에 대한 칭찬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외모에 대한 언급은 그것이 칭찬을 하려는 의도라고 하더라도 성차별적이거나 성적 대상화의 위험이 있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초래할 소지가 많아 성희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 단 한 번의 성희롱은 실수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행위가 반드시 반복적, 계속적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단 한 번의 성적 언동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성적 농담에 나만 불쾌할 뿐이고 다른 동료들은 모두 즐거워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꼈을 것인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은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것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4번, 동성 간의 음담 패설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성희롱은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편견으로 인해 동성 간의 성희롱이 경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번,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성적 언동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성희롱은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권력은 성별, 나이, 직급, 근속 연수 등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직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직급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 하는 것만이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번, 성적 소문을 동료들에게 전달한 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타인에 대한 성적 소문 등을 듣고 그 소문을 다시 옮기는 행동은 성희롱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발언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7번,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도 회사 내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고객 등 제3자의 성희롱에 대해 회사는 직원인 행위자에게 하는 것과 같은 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하여도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내 절차를 이용하여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8번, 상사가 반말로 업무를 지시하여 불쾌하게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반말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불쾌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반말 자체를 성적 언동, 성희롱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9번, 회식이나 회의 등에서 잘 어울려 보이는 남녀 직원에게 사귀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남녀 직원을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 사귀어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있으며 불쾌감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 직장 내 성폭력은 형법상 처벌될 수 있기에 직장 내 성희롱은 아니다. 정답은 X입니다.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성폭력 범죄라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정 요건에 맞으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하는 것이며 형법상 처벌과 별개로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자율적 해결과 행위자 조치 등 사업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감수성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입니다. 8개 이상 정답을 맞힌 귀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모범생입니다.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가 모두 있는 당신.
칭찬합니다. 5개에서 7개를 마친 귀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배워가는 중이시네요. 이번 테스트로 인해 성평등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개 이하를 마치셨군요. 생소한 성인지 감수성, 그럴 수 있어요. 성평등과 감수성에 대해 함께 알아가요. 노력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세 번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ESG 경영 전략으로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 경영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장애인 노동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미고용에 대한 부담금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혜받을 수도 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행복과 복지 수준은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거나 배제된 약자의 행복과 복지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소득계층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분배가 최적의 재분배라고 말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려면 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가지는 정당성의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과 함께 조건의 평등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장애인이란 다양한 장벽들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합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어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책임지기 위해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노력을 통해 장애를 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과거와 달리 장애를 사회적 관점인 환경적 책임으로 보는 관점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구조의 문제로 관점이 바뀌면 해결책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5개의 장애 유형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 장애와 내부 기관 장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로는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로는 26만 4,5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가 장애인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은 24.5%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장애의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에서 우리가 만나는 장애의 모습은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거나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이웃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같이 장애인을 늘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장애인의 영웅담으로 장애의 책임을 오롯이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잘 대하는 방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보는 시각에는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이 필요합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은 보호받는 신분이나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의 구성원이며 평등과 반차별, 긍정적 시민적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의 목표로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어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에게 불합리한 고용의 조건을 적용하거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장애를 이유로 빈번하게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유형 및 영역으로는 장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 차별과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간접 차별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이 동등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 설비 및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재반의 수단과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는 고용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제도로는 직업훈련을 하거나 능력에 따른 사업체를 소개하는 취업 알선 지원이 있으며 사업주와 장애인에게 훈련 준비금 등을 지원해주는 중증 장애인 지원 고용이 있으며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나 중증 장애인에게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중증 인턴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직무 중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해주는 근로지원인 지원이 있으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사업주가 약정을 체결하여 맞춤 훈련 및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 임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첫걸음, 장애인 고용과 함께하면 길이 보입니다. 이상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전직무 교육 2강을 마칩니다. 끝까지 교육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